맛조개. 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얼마 전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분석했고,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진 것을 어필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을 태양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태양이 없는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제 북한이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선 새벽이지만 이 시간대에 미국은 낮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열병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 형님, 우리 열병식 좀 봐주세요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새로운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떠한 조직이 생겨나면 그 안에서도 그룹이 형성됩니다. 정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좌파 우파가 나뉘는 것처럼 북한 역시 친미파 친중파가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친미파 친중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저는 친미파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이, 북한에 친미파가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을 상당하게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북한이 벌인 김일성의 시스템을 추구했던 것은 바로 핵개발을 하는 친중파 정치 세력일 겁니다. 주로 이 핵개발에 연관된 집단은 바로 39호실이죠? 그리고 이 39호실의 우두머리는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었죠. 이 장성택이 제거된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김정은은 핵개발 친중파 세력의 우두머리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택이 제거되고 그 자리는 김정은 세력의 리병철이 차지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이 39호실을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영향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친중파에서 친미파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북한이 선보인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엄청난 규모에 비해서 느린 이동성, 도로 환경, 연료 주입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 국익연구소 CNI 페리카지아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 15일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ICBM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최소 12시간부터 최대 18시간이 소요된다,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게, 대부분 이 무기들을 판단하는 것이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벌여서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미국의 전략이 뭐죠? 중국 죽이기입니다. 저런 평가들은 기동성을 없이 평가한다면 상당히 실용적인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한 무기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크게 보면 북한은 공산당 세력의 친중,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의 친미의 흐름입니다. 만약 북한이 친미로 돌아선다면 친미 국가가 중국과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자신의 적이나 다름없는 북한을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압박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에게 우리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 투자해줘라, 중국에게서 보호해줘라 라고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선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바이든은 북한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바이든은 실용성보다 명분을 찾는 조선의 선비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바이든은 독재국가인 북한을 안이 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북한에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핵화. 북한이 트럼프와 잘 이야기해서 우리 비핵화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바이든보다 트럼프에게 대선의 무게는 더욱 실릴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처럼 북한이 만약 친미 국가가 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닿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미친 짓을 하는 대표 두 국가가, 한쪽은 쉴 틈 없이 미사일을 쏘는 미친 국가, 한쪽은 소수민족 탄압,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미친 국가가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여기서 북한이 나도 한 미친놈이다 라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중국의 경제적이든 군사적으로 압박했을 때, 야,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죽어보자 하면서 핵을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가 북한이죠. 이런 북한에게 중국이 함부로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이 없다면 중국은 자신을 배신한 북한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또한 미국이 자신에게 반항했던 독재 국가들의 수장들에게 처참한 최후를 안겨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열병식에서 우리는 미국 형님들의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뺏지 마십시오. 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저런 무기를 만들 수 있던 것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미친 짓을 하는데 빨아제끼고 북한이 미친 짓을 하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대한민국, 북한, 북한, 대한민국, 미국, 북한과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민국이 중앙에서 컨트롤하길 원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 놈들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하고 다이렉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분노를 끌어올려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게 준 피해를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노를 참고 북한과 평화의 길을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일본 이상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해서 흔들렸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왜? 미국과 4차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과 맞물려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미국식 4차 산업의 홍보대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IMF에 돈을 빌려 전부 망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성공을 거두기 전 대부분의 국가들이 IMF에서 돈을 빌리고 오히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거 IMF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야 한국 봐 IMF 잘못이 아니라 니들 잘못이야. 이러한 모습은 미국이 4차 산업에 성공한 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선진국의 홍보대사 대한민국, 개발도상국의 홍보대사 북한, 미국식 4차 산업의 성공을 홍보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북한의 경제가 흔들리는데 미국은 미국식 4차 산업으로 북한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때 미국과 잘 타협하여 북한의 경제의 기반을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에게 의존적으로 만들어 북한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도움이 없다면 북한은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그때 북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군자 구보 10년 불만, 군자가 원수를 갚음에 있어서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열심히 잘 싸워서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맛족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더욱 재미있고 더욱 유익한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